입주율을 토대로 산출한 충북 입주 전망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살던 집이 안 팔리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8명의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 중 상당수가 국회 교통이나 산자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인들 각각의 최선호 상임위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진천 초평호에 309m로 전국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경치가 좋기로 소문이 나 벌써부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개 대회 이상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돌게 할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4월 충북의 입주 전망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도내 악성 미분양 증가와 청약 모집 미달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역 부동산 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청약 불패, 분양 완판이란 공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청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50여 세대로 올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 단지까지 관련 통계에 포함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미분양 세대 수는 음성군이 1,603세대로 가장 많고 제천시와 옥천군 청주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3,200여 세대에 달합니다. 현재 주택시장을 말해주는 아파트 입주 비율도 하락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현재 입주율을 토대로 향후 입주 전망 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달 충북의 입주 전망 지수는 50으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매달 10에서 20포인트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6.4%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악성 미분양 증가와 올해 첫 청주 지역 대단지 청약 미달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존에 보면 프리미엄 많이 붙었잖아요. 그 기대 심리가 떨어진 거죠, 지금은. 대출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분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6주 만에 0.01% 반등에 성공했다며 전체 지역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 충북의 8명 당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교통이나 산자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공약한 청주공항의 활주로 신설이나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낼 수 있는 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당선인 8명 중 3명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 송재봉 당선인은 지역군에 청주공항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아시아 물류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희망하는 1순위 상임위로 국토위를 선택했습니다. 청주 흥덕의 이현희 당선인과 제천 단양의 엄태영 당선인도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정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송 삼산단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 엄 당선인은 국가균형 발전의 적극 추진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남 4군 박덕흠 당선인과 중부 3군 이모선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정했는데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두 선거구 모두 농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만큼 두 당선인은 농해수위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여성 농업인과 이주 노동력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한 당선인도 2명입니다. 먼저 충주 이종배 당선인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의 복구를 위해, 청주 상당의 이강일 당선인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산자위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당선인은 지방의원 출신인 만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의 활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임위와 별개로 사선고지에 오른 이종배, 박덕흠 두 의원은 국회 부의장 자리에도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내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자율 증원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충북대학교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가 당초 정부 증원안인 200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자율 증원의 범위를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로 제시함에 따라 충북대 의대의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124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어서 충북대의 의대 정원은 200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진천 초평호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길이가 309m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가까운 곳에 농다리도 있어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푸른빛이 가득한 진천군 초평호. 수려한 풍광을 뽐내는 저수지 위로 출렁다리, 미르 309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309m, 폭은 1.6m인데요.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기둥이 없는 무주탑 방식으로 만들어 스릴을 더했습니다. 경치가 좋기로 소문나 벌써부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둔산도 가보고 청량, 제천, 출렁다리에 가봤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베스트. 단순히 출렁다리 관광이 아닌 2.4km에 달하는 산책로를 만든 것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1.4km 산책로 초롱길과 하늘다리에 더해 이번에 1km 길이의 미루숲길을 추가로 연결한 겁니다. 아우, 너무 경치도 좋고요. 날씨도 좋고 너무 잘 해놨어요. 참 오늘 하루 즐길만 하네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숲길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출렁다리 인근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도 위치해 관광객의 편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 10,000명 이상의 이제 관광객들이 이 관광지를 이용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어떤 상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지금 도움이. 출렁다리 산책로 코스는 진천 농다리부터 시작되는데 마침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농다리 축제장을 방문했다 출렁다리까지 구경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진천군은 초평호 출렁다리가 군의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여서정, 신재환 선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를 보유한 제천시가 스포츠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100개 이상 유치해 지역 경제를 돌게 할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부 기계체조 선수들의 표정에 비장함이 감돕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전력을 다해 힘껏 뛰어오릅니다. 중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인 제79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가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첫 대회이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자기 기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천의 또 다른 체육관에서는 전국 가라테 선수권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1,200여 명의 선수단이 각지에서 모이는 만큼 제천은 지리적 요건이 강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지방 아래쪽에서도 그렇고 중간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대회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시 종목에 따라 최장 20일까지도 체류하는 등 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수단과 코치진은 물론 가족 응원단까지 한 해 수십만 명이 제천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55개 대회 유치로 586억 원, 지난해에는 80개 대회를 통해 887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제천시는 종목별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며 올해 100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욕심을 내서 100개 내지 120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400억의 경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효과죠. 제천시가 각종 대회 유치와 스포츠 저변 확대로 전국적인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 조정대회 겸 2024 아시안컵 조정대회가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조정 국가대표 선수단을 비롯해 20개국 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권 17장과 아시안컵 메달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스마트팜이 발달하면서 열대식물 키우기도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여전히 비싼 난방비는 걱정입니다. 인제군이 생활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혹한의 추위로 유명한 인제원통 근처에 아열대식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푸릇한 열대식물 사이로 키 큰 바나나가 보이자 스마트폰으로 한컷 담아봅니다. 인제군이 지난 2021년 지역 균형 발전 시범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조성한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국도비 11억 원 등 21억 3천만 원이 들었고 면적은 5,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우선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이제 바나나 같은 식물들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한겨울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인제에서 온실 운영하기 만만치 않지만 이 온실은 난방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인근 환경자원센터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도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열로 끓인 물을 끌고 와 온실 내부 온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온실에선 방울토마토 같은 신소득 작물을 키우면서 청년 농업인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체험 실습장과 귀농귀촌인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보건소와 연계한 원예 치료라든지 치유 농업을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인제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온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길에 오른 김영환 지사가 UAE 샤르자의 셰이크 사우드 왕자와 만남을 갖고 상호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UAE 셰이크 사우드 왕자가 한국의 원전과 의료, 바이오 기술, 저가 항공 운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에 충북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늘 청주중앙공원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청주중앙공원 YMCA 다락방 무료 급식소에서 오영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청석학원 내 각급 학교 교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 400여 명에게 무료로 점심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다음 달까지 3차례에 걸쳐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오늘 모교인 청주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오늘 특강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인의 도전 정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의 비전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2019년부터 LG화학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셀러리맨의 성공신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주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충주시는 소비 지출이 많은 5월 한 달 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1,000억 원의 충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중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생육기 잔디 보호를 위해 휴장 중인 파크 골프장을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충주시는 휴장 기간 동안 충주호와 단월, 수안보, 서충주 파크 골프장 등 4개 구장 총 117홀의 홀컵 주변 잔디를 보식하는 등 시설물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월요일 전체 구장을 휴장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이 증가해 어제 서청주 나들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통행료 체납 차량 18대를 적발해 통행료 340만 원을 수납하고 이와 별도로 각종 법규 위반 차량 13대를 단속해 과태료 120만 원을 즉시 현장에서 받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제천시 신백동의 조립식 패널 상가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 상가에 입주한 점포 2곳이 전소돼 6,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충북의 농가 수가 1년 새 2,000가구가량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충북의 농가 수는 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2,000가구, 2.8%가량 감소했습니다. 청주시의 농가 수는 16,000가구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제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음성군이 다음 주부터 2024년 입학 축하금 신청을 받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학생당 10만 원씩 지역 확배인 음성 행복페이로 지급합니다. 내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나는 나라, 비장애인이 누리는 것을 장애인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선진 사회라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사회가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